자, 이제 이차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려야 대장정의 표준형의 마침표를 찍는 요 시점이야. 그치? 자, 같이 한번 쭉 글을 읽어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차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성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 자, 이차함수 y는 a의 x의 제곱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원시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자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대. q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그럼 이 경우 꼭지점에는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래. 여전히 평이동한 대한 얘기고, 이거에 의해서 꼭지점이 이렇게 변하나 보다. 자, 이러한 경우 1번에서 이 꼴을 우리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한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y는 ax의 제곱이 기본적인 원시형이었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두 형태를 합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표준형. 그래서 원시형을 일반적으로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맞지? 표준형을 스탠다드라고 해. 그래서 a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차함수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평행이동한 거야. 맞지? 그럼 저번에 항상 맨날 나오는 그 얘기, 평행이동하면 모양과 그 다음에 폭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네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x제곱 앞에 있는 얼마? 개수 a라고.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돼. 자, 이제 맞지? 자, 이차함수 이 예를 밑에 직접 한번 우리가 직접 밑에 있던 이 내용 1, 2, 3번을 직접 한번 쓰면서 보고 다시 책을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드디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 형태를 풀 거야. 자, 지금까지 그래프를 y는 a의 x-p의 제곱 형태와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q 이 형태를 그릴 때는 우린 기본적으로 표를 그렸었잖아. 굳이 표가 없더라도 표를 새로 그렸던 이유는 각각이 구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 각각이 구성되는 원리. 근데 이제 하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건 직접 이제 표를 그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쌓아놨던 이 두 원리를 바탕으로, 맞지? 두 원리를 바탕으로 쌓아서 나아가면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는 거는 이 기존에 했던 원리들을 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새로 표를 만들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의 성질, 여기서 나왔던 성질이나 정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자, 이해됐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옆에 있는 요 예를 한번 볼게. y는 2x의 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3. 자, 우리가 볼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그래프를 지금 이제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보기 위해서 뭐가 봐야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y는 기본적으로 2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야. 원래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됐었냐면 y는 2의 x-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됐냐면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으로 구성이 됐다고. 됐어? 3으로 구성이 됐어. 그러면 각각의 구성 과정을 이제 원리를 알잖아. 원리를 한번 적용해보자. 자, 2x의 제곱에서 2의 x-1의 제곱으로 그래프가 옮겨질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 여기서 x-1, 여기는 마이너스 현혹되지 말라고 했었지? 얼마?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기억나?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로 갈 때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 자, 그러면 x-1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은 뒤에 똑같은 여기는 이 그래프와 맞지? 여기는 이 그래프에다가 같은 부분에다가 뭐만 붙여 있어? 3만 붙여 있어. 뒤에 3만 붙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 얼마?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었다고. 자, 이 과정을 한번 볼게. 자,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애초에 처음에 태초에 오리지널 원시적으로, 맞지? 같은 말이지 전부. 2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2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데 오른쪽으로 1만큼 민대, 맞지? 오른쪽으로 1만큼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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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새로 그린 게 얼마? 얘였어. 됐어? 얘였지. 1만큼 이어서
밀어서 그래프 그린 게 얘였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 있는 x축 방향 1만큼 미던데 그 그래프를 다시 y축 방향으로 3만큼 밀래. 다시 이 파란색 하늘색 그래프를 다시 y축 방향으로 3만큼 끌어올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3만큼 끌어올리면 이렇게 된다.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끌어올리면 이렇게 된다. 자,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봐봐. 이렇게 매번 그래프를 이해할 때 이 과정, 물론 이해도 필요해. 이해를 필요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태초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시키고 이렇게 평이동시켜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그릴 것이 아니라 그럼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여기 있는 원시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두 과정을 한꺼번에 거치면 되잖아. 그래서 애초에 여기 있던 원시형에서 맞지? 표준형으로 한꺼번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3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평이동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여기 있는 걸 다 지워서 맞지? 애초에 우리는 그래프가 맞지? 애초에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마? 다른 색깔로 할까? x축 방향으로 얼마?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시켜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시켜서 맞지? 이러한 그래프를 앞으로 이제 그리면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렸는데 그럼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또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래프 항상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뭘 생각해야 돼? 꼭지점하고 맞지? 꼭지점하고 우리는 꼭지점하고 축이라는 그래프의 구성 요소들을 알아봐야 돼. 자, 그럼 기본적으로 꼭지점하고 맞지? 꼭지점하고 축하고 폭을 한번 봐야겠지. 너무 작게 했나? 맞지?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봐봐. 자, 원래 원시형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얼마였어? 0,0이었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은 뭐가 돼? 꼭지점이 1,0이 됐지. 즉 0,0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맞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의 꼭지점이 얼마? 1,0이 됐었어. 그래프가 1,0 이렇게 찍혔었지. 그 다음에 1,0을 다시 y축 방향으로 3만큼 끌어올렸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1,3이 돼. 그렇지?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는 1,3. 자, 축이야, 축. 원시형의 축은 뭐가 됐었어? x는 0 또는 y축이라고 읽었었지. 자, 근데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어. 여기 있는 축이 맞지? 가만히 있다 여기 있던 y축, 즉 x는 0가 아닌 y축이 x축 방향 1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돼? 여기 1만큼 오른쪽으로 갔잖아. 맞지? 따라서 우리는 얘가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x는 1이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지. 자, 봐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그래프 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하늘색, 그러니까 붉은색 그래프의 축 역시도 여기가 되지. 두 그래프의 축은 일치해. 맞지?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의 오른쪽, 즉 여기 있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 역시도 축이 어디야? x는 1이야. 자, 왜냐면 봐봐. 여기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때는 왼쪽 오른쪽에 움직임이 있었어. 왜? x는 0라는 축의 특징이 뭐냐면 세로선이거든. 세로선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는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했어. 맞지? x는 1로. 자, 근데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할 때는 얘가 위아래거든. 세로선이 여기 있는 긴 세로선이 맞지?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여전히 긴 세로선이야. 그래서 y는 3이라고 하는 위아래의 평이동이 축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래서 여전히 x는 1이라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어? 폭을 결정하는 거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자, 어차피 우리가 개수 여기 있는 2 그래프의 폭은 저기 있는 2가 결정을 했었고 아래로 볼록이었어. 맞지? 얘를 평행 이동을 해도 여전히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2고 아래로 볼록이고 여전히 또 평행 이동을 해도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 2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평행이동 자체는 평행이동 자체는 그래프의 폭이나 넓이를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맞지? 그거는 얼마나 항상 x제곱 앞에 있는 계수 a가 결정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알아두면 됐었지. 자, 이제 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쭉 한번 했던 거를 조금 형식적으로 문자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y는 a의 x의 제곱, y는 a의 x-p의 제곱, 그 다음 y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맞지? 결과적으로 이제 할 건 뭐냐면 얘를 표준형을 이해하면 이를 바탕으로 이거하고, 맞지? 얘하고 우리가 중간에 거쳐왔던 중간 과정들을 모두 다 이해가 가능해. 맞지? 이를 바탕으로 원시형도 표준형으로도 이해가 가능해.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안다면. 자, 봐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뭐냐면 그래프 자체가, 맞지? 이 세 그래프 모두, 자, 첫 번째 A가 양수, 맞지? 모두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야. 평이동이었기 때문에 모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맞지? 그래서 그래프의 폭은 폭은 모두 A가 결정해 줬었어.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 맞지? 꼭지점. 여기 꼭지점은 얼마였어? 얘가 0,0. 자, 이 경우는 얼마? x축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얼마?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모두 갔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갔지, 둘을 합하여 한꺼번에 계산한 게 얘가 된다고. 자, 그래서 꼭지점이나 축의 과정에서도 보면 돼. 자, 꼭지점이 0,0이었어. 그러면 여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니까 꼭지점이 얼마? p,0이 되고, 이 0,0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니까 꼭지점이 얼마? 0,q가 돼. 근데 둘을 한꺼번에 하면은 x축 방향으로도 p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도 q만큼 평이동하니까 꼭지점이 얼마? p,q가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시형일 때는 x는 제로, 즉 y축이었지.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해. 그럼 이거는 좌우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로선이 영향을 받아. 세로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x는 p라고 쓸 수 있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이 세로선은 영향을 받지 않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여전히 x는 p야. 맞지? 그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은 여전히 여기는 x는 p라고. 맞지? 꼭지점하고 축, 그리고 a의 부호.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적어놓고 보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꺼번에 할게. 매번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서 이해하긴 귀찮잖아. 자, 그럼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 여기 p,q래. p,q. p,q가 위에 식이 어딨어? ax-p의 제곱 플러스 q지. 아,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여기 있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p,q네. 그럼 이 꼭지점을 위에 있는 식이랑 연관지어 보는 거야. p는 어디 있어? 여기 p가 있네. 맞지? p는 어디 있어? 여기 p가 있잖아. q는 어디 있어? 그럼 여기 q가 있네. 그럼 이거를 여기 p가 있다, 여기 q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곱하는 이 알맹이가 0이 되는 소스가 얼마? 꼭지점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 제곱해서 0이 되는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맞지? 완전 제곱식 안에가 0이 되는 소스가 우리는 x좌표라고, 꼭지점에.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게 꼭지점이 y좌표야. 됐어? 맞지?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꼭지점을 했으니 뭘 해야겠어? 축을 해야겠죠, 축? 자, 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 뭐야? 저기 적었던 우리 x는 p였지. 그럼 x는 p라고 하는 건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건 x는 p지. 자, 그럼 위에 적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꼭지점이랑 축이랑 어떻게 해야냐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즉 p하고 같지.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축이라고 하는 건, 맞지? 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두면 된다고? 꼭지점, 맞지? 꼭지점을 구해서 꼭지점의 x 좌표로
x는 x좌표라고 쓰면은 뭐 축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이해됐어? 꼭지점하고 축. 자, 이 꼭지점하고 축은 원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기본적으로 요걸 한꺼번에 하고 얘를 한번 보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래프가 꼭지점에 x좌표가 있지. 자, 뭔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축에서 좌우 대칭이야. 축에서 좌우 대칭이거든. 그리고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이 꼭지점이야. 맞지? 이 점이 꼭지점. 근데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건 주로 x는 뭐, 즉 x는 예를 들어서 p 이렇게 자주 쓰이잖아. x는 뭐로 쓰여? 그럼 이 직선식, 세로식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x좌표가 p야. 모든 x좌표가. y좌표는 어떤 거든 돼도 상관이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p야. 그래서 여기 있는 뭐 꼭지점의 x좌표 역시도 p라고. 됐어? 그래서 즉 꼭지점의 x좌표와 여기 있는 축의 x는 p라고 하는 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같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축을 구할 때 꼭지점을 먼저 구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다 라고 이해하면 훨씬 편하다고.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직접 그래프를 한번 몇 개 그려보자. 그려보는 게 한번 이해가 빠르겠지?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3의 제곱 플러스 5야. 자, 이걸 보고 그래프를 우리는 자 1번 원시적으로 그래프를 아까 어떻게 그렸었어? 절차적으로 그리면 기초적으로 우리는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맞지? 기본적으로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었어. 이렇게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3,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옮기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 옮겨서 그래프를 새롭게 그리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그래프를 또 이렇게 뭐 번갈아 그래프를 그렸어야 했지만 얘도 알아둬야 돼.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 방금 했던 거 그래프 자체를 한꺼번에 그리라고. 맞지? 그럼 그 한꺼번에 그릴 때는 우리가 뭐 항상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하고 축, 물론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이야. 자, 2의 x-3의 제곱 플러스 5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얼마? 3,5지. 어떻게 다시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거하고 뒤에 남아있는 거. 됐어? 따라서 3,5라는 걸 점을 찍고 그러면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2로 이렇게 양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거야. 그래서 3,5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그려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 있어. 뭐 굳이 더 그리자고 하면 축까지 뭐 얼마? x는 3이라고 하는 것까지, x는 3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겠네. 옆에 뭐 x는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자, 한번 보자. 책을 이제 쭉 보고 한번 끝내면 되겠지. 아까 했던 위에는 쭉 한번 같이 읽어봤었어. 뭐 여기 뭐 요 그래프의 성질은 아까 봤지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의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였고, 이를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야. 이걸 어떻게 알아낸다고? 항상 얘기해. 완전 제곱식이 뭐가 된다고? 는 제로.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해서 꼭지점을 찾으면 돼.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 y. 축의 방정식 뭐 x는 p라고. 됐어? 그리고 이 형태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고 결국 계속적으로 평행이동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개수 a는 변하지 않는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뭐 평행이동의 과정으로도 봐도 되지만 어떻게 보자고 우리가 한꺼번에 그리려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바로 찾아내서 얼마 뭐 1,3을 바로 여기 찍어서, 맞지? 찍고 그래프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뭐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된다라고 알아두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맞지? 근데 그 원칙은 원래 2x 제곱의 그래프를 얼마? x축 방향으로 우리 뭐 1만큼, 그 다음 뭐 y축 방향으로 얼마?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3,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 얘네 둘이 같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요거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얼마? 요거 보고 뭐라고 해야 돼? 꼭지점 는 제로. 맞지? x 플러스 2가 제로가 되는 건 얼마?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2고 뒤에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야. 원래는 y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맞지?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우리는 뭐 꼭지점 얼마?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찍고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쌤이 요거 한꺼번에 뭐 표를 그리면서 이해를 하긴 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끝을 내자. AX의 제곱의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인 원시형에 대해서 A의 x-p의 제곱은 x축 방향으로 얼마? p 맞지? 그 다음에 A의 x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 거였어. 둘 다 평이동하니까 그래프는 모양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지.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다. 또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고 한꺼번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해서 도달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중요했던 거 뭐니 해도 중요했던 거 뭐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이고야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뭐 얼마? p, q이고 축이라고 하는 건 뭐 x는 p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고. 됐나?